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올해 2027학년도 대비 공부 계획도 세워보고 이제 전에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Q&A 마지막 편도 진짜 지가 뭐라고 아무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열심히 지금 말을 이미 했는데 이거를 말을 하던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전화 왔는데 아무튼 흐름이 끊겨버려가지고 그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말하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해가지고 조금 내가 편집할 때 힘들겠다. 편집이라고 뭐 대단하게 하는 건 없지만 아무튼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흐름이 끊겼으니까 그냥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꼬질꼬질해진 키티와 함께 하고요. 내 볼펜 어디 갔어? 먼저 저의 올해 계획부터 공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는 밀병행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저는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올인으로 공부했던 적이 재학생 때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재학생도 사실 완전 올인이라고 보긴 어렵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올인을 할 예정이고 공부 장소는 스터디 카페로 정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긴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몰입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예정이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밥을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이냐 이제 뭐 도시락을 챙길 것이냐 주변에서 사 먹을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집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 2-30분도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도시락을 챙기고 도시락 챙기기 귀찮거나 주변에 뭔가 먹고 싶은 날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사 먹고자 합니다. 요리를 그래도 제 도시락 쌀 정도는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쌀 예정이고요. 원래 일병행을 할 때는 이제 일병행은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밀프렙을 해가지고 일주일 그 5일치 월화수목금 5일치 저녁을 밀프렙을 해서 이제 그냥 5일 내내 같은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올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락을 쌀 예정이시다. 초점이 자꾸 키티를 잡아서 키티 빼고 할게요. 여기 둘까? 하루 일과를 대충 짜보자면 하루 일과는 이제 8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일. 그래서 다시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지고 1시부터 17시 30분까지 오후 1. 공부를 하면 벌써 순공 시간이 여기서 뭐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잠시 머리 식히는 시간 하면은 1시간 좀 빠지겠죠? 1시간 반 빠진다 쳐도 7시간은 확보가 된다.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7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 이제 공부 시간보다 당연히 공부의 질이 더 중요하긴 한데 저는 효율을 제가 집착해서 그런지 공부하기로 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멍 때리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오는 시간에 나는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그럼 너무너무 거슬려. 뭔가 이 끌어오르는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쟤네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쟤네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쟤네 여기 쓰레기 버리고 가네? 이런 게 좀 거슬려요. 약간 꼰대 교사. 그래서 학생들이 올 때 나는 집에 가겠다. 그렇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다음날 도시락 만들고 운동도 올해는 헬스를 할 예정입니다. 헬스를 해보자 합니다. 근데 헬스 노베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PT를 받아야겠으면 받고 아무튼 헬스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해 목표 공유한다고 해놓고 공유 안 했지만 새해 목표에 힙딥 채우기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운동을 확실히 해야 저 같은 약골은 운동을 해야 공부할 체력이 후반부에도 있고 공부하면서도 편두통 이런 것도 진짜 싫는데 운동하면서 그게 많이 머리가 개운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체력이 약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운동을 아무튼 이 시간에 하고자 하고요. 이제 오후 시간은 저희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2시 30분 또는 23시경 찌침 그리고 7시 근데 그럼 1시간 동안 뭐해? 스터디 카페 갈 준비해야지 뭐해. 7시에 일어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저도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완전 아침 공복에는 좀 힘들어요. 간단히라도 뭘 먹어야 돼. 아침 먹고 세안하고 옷 입고 스터디 카페에 가. 이렇게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이것은 3월에서 5월의 하루 일과예요. 이제 6월, 7월, 9월, 10월 넘어가면 이제 오후 시간도 개인 정비가 아닌 공부를 해야겠지요. 아무튼 3월, 5월의 공부 계획은 하루 일과 계획은 이렇다. 저는 참고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월별 계획을 말해보자면 이것은 강사님들 대부분 공통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죠. 이제 만약 내가 초수다 하면은 1월부터 5월까지는 개강론 수업을 듣겠지요. 근데 전 초수가 아니기 때문에 3월, 5월은 개강론을 회독, 이해 및 다시 읽는
시간. 6월부터 8월은 문풀. 이제 여기서 이해한 거를 토대로 문제를 직접 풀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이제 미비한 개념도 채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은 이제 모고, 실전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은 제가 열품탑 비번 261106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에 13일일 것 같긴 한데 항상 수능 전주 토요일에 시험이고 이제 수능이 항상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뒤로 이제 유초등 임용, 중등 임용이 있는데 13일일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나중에 부족한 것보다는 어라? 7일이 더 생겼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저는 11월 6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시행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튼 11월은 이제 총 정리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다 암기해야 돼. 이제 구체적인 3월 계획을 얘기해보자면 첫째, 개강론 회독을 하겠다. 회독은 다시 보는 거고 저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강론 2회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썼던 책은 박수민 강사님 책인데 작년엔 제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전해 들었던 선생님 거를 사서 필기나 인강에서 주는 자료가 있는 책을 구해서 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이게 새 책이야? 그럼 이 플러스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데요. 이제 이 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이론명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초록색은 저한테 책을 파신 선생님이 체크한 거고 저는 플러스펜만 사용했습니다. 일시적이고 신체적 근접성, 신체적 상호작용, 우정관계가 일시적이다. 이런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을 동그라미 치고 색이 너무너무 더러워지고 뭔가 그렇게 하면 책을 다시 읽기 싫어하는 편이라 책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저렇게 내가 밑줄을 그었어. 그러면 이제 같은 날 노트 정리를 합니다. 같은 부분을 펼쳐주고 싶은데 이거 개론 노트잖아.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게 편해서 노트에 이렇게 적는데 이걸 적으면서 나중에 보기 위한 단거나 목적도 있지만 그 당일에 공부하고 몇 시간 지나서 다시 노트 정리하는 게 복습도 되잖아요. 당연히 읽었던 부분 읽고 체크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고 노트에 적으면서 복습이 된다. 대강론 2회 플러스 복습 겸 노트 정리. 그리고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풀. 이제 저는 대강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같은 날 문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문. 이제 임용, 합격, 필승법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무의식을 신뢰하면 안 된다. 서동요기법 금지라고 했는데 내 무의식이 이거를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 저한테는 고시문이 그랬어요. 내가 고시문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 내 무의식이 시험장에 가서 고시문을 틀릴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험장 나와서도 내가 고시문 틀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강사님들 답이 올라와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를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한다 라고 적은 거야. 그래서 1점이 깎였죠. 그리고 저는 1점 차이로 떨어졌죠. 근데 뭐 컷으로 붙으면 이제 입차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나 그런 건 없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8시에 공부 시작한댔죠. 이때 아침 루틴으로 마치 댓글들이 모닝 페이지를 쓰듯이 고시문을 한 파트씩 쓰겠다. 이제 고시문은 딱 나누면 7일 분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총론 1, 총론 2, 신의 사회자 해서 7일 분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좀 시간이 아깝거든요. 나중 가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치 아침에 명상록을 내가 필사한다 라는 느낌으로 고시문을 접고 기본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반기에 논술을 재패하겠다. 논술을 제가 공부를 너무 등한시 했어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아님 말고 논술이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점수를 올려주는 효자 과목이었잖아요. 저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에게. 네, 올해 논술에서 이제 대충격을 받은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공부를 해보겠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논술 공부했을 텐데 이 점수가 이렇게 많이들 나온 거 보면 논술 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채점 어떻게 한 거야? 정말 궁금하네. 모범 답안이라도 하나 주던가. 모르겠지만 화내서 뭐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화 다 내놓고 화내서 뭐하냐고 하는 이유서. 논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는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 1 공부 끝나고 이제 저녁 먹고 개인 정비 시간에 여가 겸 놀이 겸 2차 뭐야 죄송합니다. 의자가 안 움직이는데 짐 때문에 안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개인 정비 시간에 2차 준비를 좀 깔짝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 또한 오만하다. 네, 아무튼 이번에 2차 준비를 해보고자 했을 때 남이 써둔 모범 답안을 읽는 건 재밌는데 내가 그거를 스스로 연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깔짝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1차를 붙어야 2차를 이제 연습할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보통 합격 수기를 보면 다들 본인이 다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미리미리 해둬라 라고 하는데 1차 준비하면서 제가 2차를 이렇게 꼼꼼히 대비했어요. 하나 합격 수기 난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 1차 공부하면서 2차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다. 내가 못하면 남들도 그거 돌아볼 여력이 없어. 지금 내가 1차를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공부할 게 이만큼 많은데 이 1차를 제쳐두고 2차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다들 2차를 봤던 사람들이고 합격을 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2차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시간이 어딨어.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지금 2차 준비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제가 초수 때 만들었던 표인데 문 풀 때 쓴 표예요.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개강론 말고도 많잖아요. 개강론 외에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해보고요. 이제 개강론은 개론 한 파트, 강론 한 파트 이렇게 묶어서 했는데 문 풀 때가 아닌가 보다. 초수 문 풀 때 이거를 회독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리가 없어. 이거 9월, 10월 모고 때인 것 같아요. 아닌데 문제풀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개론에서 하나, 강론에서 하나 묶어서 그냥 복습을 하는데 이제 사상이랑 동작을 묶어버리면 하루에 공부할 게 되게 적어요. 근데 대신 발달이랑 언어가 묶인 날 죽어나지. 그날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개론이 이게 양이 많은 파트다, 놀이처럼. 그러면 이제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악이랑 묶어주고 언어처럼 내용이 많다 하면 사상이랑 묶어주고 이렇게 초수 때 했는데 작년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 스터디 카페 작년 스터디 플래너를 좀 볼게요. 작년은 이렇게 개각으로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쭉 사발놀교, 부편보, 쉬는 사회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복습 루틴이 사상까지 돌아왔을 때 복습 주기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이대로 한번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겉핥기식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이클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더 잘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고안시, 고시문 7대 안전 아동복지법 시행령인데요. 고시문 말고 이제 7대 안전 아동법 시행령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불안하잖아요. 몰라, 나는 이 계획 같은 부분이 참 싫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지도 몰라서 너무 방대한 양을 준비해야 되는 그게 조금 싫다. 아무튼 나눠보자면 고시문은 이렇게 7개로 그 7대 안전도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서 하면 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도 개정돼서 아동학대랑 성폭력 나뉘지 않나? 6개인가 보다. 그럼 하루는 럭키인 날이죠. 그리고 법은 초수 때는 그때 법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 하루에 법을 15분씩 보자 라고 해서 제법이군인가? 그 교재로 법을 했던 것 같은데 법을 매일 15분씩 매일 볼 필요가 있나? 법을 봐야 되나?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꾸 거슬려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잖아. 만약에 올해 갑자기 법에서 5점을 내서 내가 떨어지면 너무 억울해. 그러면 보는 거고 몰라, 난 법 다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출 거야.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간 이만큼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근데 저는 이제 법은 9월 개정이 잘 되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자료 좀 나중에 줘요. 그때만 그냥 보겠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안전이랑 건강도 3에서 5월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때는 전 논술에 조금 더 힘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이 얘기를 안 했네. 강의 얘기를 안 했어. Q&A에서 말했나? 아무튼 올해 강의는 죄송해요. 빨간색 아직 이름 안 썼습니다. 핫쌤 3월, 10월 제도전 패키지를 들을 예정이고 기출 분석, 전략 노트, 문풀, 모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회의실 특강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의실 특강을 듣고 회의실 노트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시험이 몇 년째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랑 안전은 버려도 회의실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할 것 같고 이 정도인가 봐요. 이제 마지막 Q&A를 하자면 이제 제가 합격을 못했는데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시간이 그렇게 안 길었음에도 항상 교육과정은 논술 감점이 있었는데도 컷 언저리에 점수를 받은 걸 보면 공부법이 막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답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과정 공부를 어떻게 했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교과서, 우리의 교과서인 기본서를 읽어야겠죠. 기본서를 읽으면서 이제 내가 더 중점적으로 다음에 복습할 때 봐야 될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저는 항상 노트 정리를 합니다. 원래 옛날에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하고 이면지에 대강 필기를 하고 이제 그 이면지와 교과서를 보면서 노트 정리를 또 따로 했는데요. 2번 일하는 거잖아요. 복습이 2번 되긴 하지만 2번 일 하는 거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노트 정리를 하고 하는데요. 복습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 이제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연습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인출을 할 때는 저는 백지 쓰기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내가 책을 그냥 막 펼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이제 초수 때는 책 안 보고 책에 있는 목차, 하위 내용 싹 쓸 정도로 이제 외웠어요.
근데 대신 그때 서술형이 조금 빈약했어. 네, 서술형이 조금 빈약했어요. 작년에 또 공부를 할 때는 큰 목차랑 하위 단계명은 적어두고 내가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게끔 정의를 싹 외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계명은 거의 다 외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를 뭘 들 수 있을까? 고든을 해볼까? 이렇게 고든의 오디에이션을 보면 노랫말이나 없이 노래를 상상하여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이 오디에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동그라미 좀 이상하게 쳤는데? 좀 제대로 된 거 없어? 이렇게 미술 표현 특징으로 보면 이제 기저선 표현은 가로선을 그어서 공간적 질서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소근육이 발달해서 고음막대 모양을 만든다. 목적 없이 마구 두드린다. 뭘 두드리겠어? 점토를 두드리겠지. 이런 느낌. 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일단 킵고잉. 그리고 질문이 별로 없어요, 사실. 질문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올해 초수로 공부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댓글 다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할 내용이 없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떠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댓글에 또 합격자 선생님이 댓글을 되게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말하고 싶으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초수 선생님께 답변 드립니다. 기본서 회독이 눈에 익히는 거냐 암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 이제 초수면 기본서를 처음에 읽을 때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경우에는 이해 안 하고 그냥 암기해버리는, 내가 진짜 안 외워진다 싶으면 그냥 이해를 왜 해? 암기하면 되잖아. 이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험은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왜 해? 그냥 암기하면 되잖아. 수준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초수인데 지금 기본서 회독할 때 암기가 안 되는 거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익히면서 눈에 익히는 것보다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요. 지금 개론식이니까 놀이를 예로 들자면 뭐가 좋을까나. 파트네. 이게 좋겠어요. 이걸 예로 들자면 내가 지금 딱 공부를 시작했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막 글자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일단 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는 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한국어 문장이 이 내용이구나. 머리로 이해를 하고 이제 복습을 하고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을 이해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독을 하면 월투 파트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1월부터 5월 개강론을 처음 접하는 시기에 회독이 되나? 회독을 문풀 때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누적 복습을 한다는 건가? 체력과 시간과 열정이 되시면 이제 개강론 이해를 하는 시기에도 회독을 할 수 있겠죠? 회독 월토 파트는 개강론 회독은 저는 이 루틴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게 양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부모 미술이 붙은 날은, 평가 수학이 붙은 날은 조금 내가 꿀이지. 앞에서 내가 월화수목 언어 때문에, 내가 뭐 놀이 때문에, 사회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꿀이지. 근데 보통 교사 사회를 같이 하면 사회가 안 끝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교육도 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끝난 거 그냥 금요일 토요일에 또 미뤄지는 거지.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갔다. 근데 이거를 6일로 줄이려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 6일로 줄이려고 하면 과학을 어디에 붙이고 복지랑 교육과정을 따로 이렇게 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밤에 공부하면 잠이 안 오는데 잠 깨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밤에 해야겠지만 잠이 온다는 게 지금 뇌가 졸리다고 신호를 보내고 잠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잠 깨우는 방법은 뭐 찬물로 씻는다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 깨는 방법 들은 게 고등학교 때 이지영 강사님의 커피 원두 생으로 씹어먹기, 뭐 포크로 허벅지 찌르기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런 거는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이제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곧 나이가 들 거예요. 그 때문에 건강을 해쳐가면서는 무리하게 건강을 해쳐가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밤에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오전 오후 시간에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지금 암기가 안 되는데 이게 맞나요? 당연하죠. 뭐 이해를 해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달달달달달 외우지. 이해를 못한 채로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거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게 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해도 객관식 시험에서 뭐 1번에 뭐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회상할 단서들을 주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주관식 시험은 그냥 문제에서 주는 것만 단서를 가지고 내가 답을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단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진짜 서술 위주이기 때문에 이해를 탄탄히 해야 내가 문풀 시기가 왔을 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고 이제 암기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도 잘 암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암기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열심히 암기해도 계속 암기 안 하면 휘발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달달 외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습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뇌가 암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달달달달 이론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마무리. 항상 마무리를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끝도 내야지.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소심을 찾고자 원래 이 유튜브 개설 목적 원래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지인들이랑 놀면서 왓츠인마이백을 해보겠습니다 한 거 동영상을 내 휴대폰 용량이 없어서 유튜브에 하나 두 개 올리던 건데 갑자기 임용 불합격하고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야겠다 한 다음에 그거를 임용 합격을 난 도파민으로 극복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채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임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유용한 정보만 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저 유용한 정보 없습니다. 뭔가 그런 말만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초심을 찾고자 제가 노는 모습으로 올렸죠. 근데 또 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많아 세상에. 이거 너무 더럽다.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많아. 그 댓글에도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괜히 이렇게 좋은 말 들으려고 영상 올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크긴 한데 감사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 유튜버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떠드는 게 진짜로 선생님들께 휴식이 되는지 힐링 타임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내 생각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공감도 하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위안도 받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 사람도 저러네 하면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채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아무튼 봐주시는 모두들 아니 근데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조금 스스로 좀 찔리는 게 지가 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가 뭔데 누구한테 감사 인사를 해. 이런 말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거든요. 웃기다. 웃긴데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조잘조잘 떠들기만 하자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고맙고 이렇게 같이 재밌는 마음이 드는데 내가 이걸 표현 안 하고 내가 뭔데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표현할 게 있으면 표현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뭐로 올지 몰라요. 전 곧 설이네. 설 전에 뭘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영상 자체가 설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지. 네, 아무튼 모두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잘 보내시고 추석 때는 추석 못 챙기고 공부하겠지만 지금 설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가족들 만나면 조금 부담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어쩌겠어. 그냥 하하 네 하고 그냥 철없게 맛있는 거 드시고 충전하시고 공부하실 선생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휴직하실 선생님들은 휴직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좋잖아요. 살아있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충전 많이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부터 공부를 할 건데 스터디 위드미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 뭐 구도 잡는 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이제 저도 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득과 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지만 아무튼 보고 있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제가 조금 더 의무 감에라도 좀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득이 더 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내가 지금 수요가 있냐 어쩌냐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언젠가 한번 켜보겠다. 켜보고 뭐 단돈이 아니지 아무튼 3명이라도 본다면 그냥 해보겠다. 득이 더 크다면 저는 항상 뭘 할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더 크면은 이걸 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득과 실을 비교해봤을 때 스터디 위드미를 하는 게 내 공부에 나의 합격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